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직류 발전기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직류 발전기, 그러면 직류 발전기가 과연 직류 발전기의 특성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을 발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기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것은 전압이나 또는 전류를 생성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류 발전기의 특성이라는 것은 전압과 전류가 과연 어떠한 그런 특징을 가지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류 발전기 특성을 보게 되면 세 가지 특성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가 무부하 포화 곡선, 두 번째가 부하 포화 곡선, 세 번째가 외부 특성 곡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보게 되면 특징이 되는 용어가 무부하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포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두 번째는 부하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포화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외부라는 한 가지 특징적인 용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부하 포화 곡선에서는 두 가지 용어가 있죠. 무부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포화가 있습니다. 무부하라는 말하고 포화라는 말이 과연 어디에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부하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부하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에서 일을 하는 것은 과연 누구이냐? 전기에서 일을 한다. 일을 한다라는 것은 과연 누가 일을 할까요? 전기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전자라는 것밖에 없죠. 결국에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 전자가 이동해서 어떠한 전기적인 일을 하는 것을 갖다가 바로 부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의 이동은 즉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간당 전자의 이동을 전류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전기에서 이야기하는 부하라는 것은 전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부하라는 것은 전류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전류가 없다라는 것, 전류가 없는 전류가 제로인 상태에서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무부하 포화곡선이다라는 것이죠. 전에 우리가 그 직류 발전기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뭐, 타여자, 분권, 직권, 다양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타여자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전기자가 있고, 전기자에는 이렇게 브러쉬가 연결이 되어 있죠. 브러쉬가 연결이 되어 있고, 브러쉬는 외부 회로와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이렇게 개작 원선이 감겨져 있고 타여자 방식으로 한다면 외부에서 별도의 전원이 인가가 되고 이거에 의해서 계자 전류가 흐르게 되면 계자 전류가 계자 권선을 지나게 되면 뭘 만들어준다? 자속을 생성해준다. 자속을 생성을 해주게 되죠. 자속을 생성을 해주고 자속을 생성을 해서 전기자에 공급을 해주고 전기자가 이렇게 n이라는 속도로 회전을 한다면 전기자에서 뭘 만들어낸다? 전기자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발전기의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가 0이 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전류가 0이 된다라고 봐야 되냐면 발전기에서 본다면 발전기를 전기를 출력해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만큼은 어느 부분에 어디냐면 발전기의 내부예요. 내부. 발전기 내부이고요. 발전기 외부에는 이렇게 두 개의 단자만 외부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를 외부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어떤 장치, 전기적인 장치가 연결되어 있으면 전기적인 장치로 뭐가 흘러갈까요? 전류가 그때 흘러가겠죠.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이 부하 전류라는 게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일 때?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0일 때. 제로일 때의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부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포화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포화라는 것은 전에 우리가 철의 포화 특성이라는 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철의 포화 특성.
포화 특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이 자속이 포화되었을 때, 자속이 점점 포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무부하라는 것은 이 부하전류 i가 제로일 때, 부하전류 i가 제로인 상태에서 부하전류로 나가지 않았을 때, 이때 그러면 이 단자전압, 여기 전압은 V는 없겠죠. 당연히 전류가 나가지 않으니까 전압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전압은 기전력인 E, 유도 기전력 E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E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과 포화가 될 때 이 자속이 포화가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계자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화시켰을 때 계자 전류가 점점점 증가하거나 감소했었을 때의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부하 포화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포화 곡선은 어떤 것이다? 이제는 부하이니까 부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부하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부하 전류가 있다. 부하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부하 전류 0이 아니죠. 부하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이 단자 전압과 이제 포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석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계자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부하 포화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외부 특성 곡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계자와 전기자 부분은 발전기의 내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이니까 외부에는 뭐와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에 부하 전류가 흐르죠. 부하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리고 이 부하 양단에 단자 전압이라는 게 걸리게 됩니다. 단자 전압. 단자전압 또는 부하전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하전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 전압 V와의 관계, 그래서 단자전압과 부하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외부 특성 곡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어만 가지고도 무부하 포화 곡선은 무부하 포화 곡선은 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았을 때, 그때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유도 기전력과 포화니까 계자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구나. 그리고 부하 포화 곡선은 부하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부하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단자 전압과 계자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외부 특성 곡선은 발전기 외부이니까 외부로 나오는 부하 전류와 양단에 걸리는 단자 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적인 게 뭐가 있냐면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속도에는 일정하다, 속도에는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은 BLV,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의 BLV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BLV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유도 기전력은 세 가지 변수에 비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석 밀도에도 비례를 하고, 도체의 길이인 L에도 비례를 하고, 그리고 속도인 V에도 비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도체의 길이는 우리가 뭐 회전함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지 않겠죠. 항상 일정하다라는, 얘는 일정해요. 도체의 길이는 일정합니다. 그리고 속도와 그 다음에 자속 밀도는 우리가 변화를 줄 수가 있겠죠. 변화가 줄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성을 보려고 하냐면 전기적인 특성을 보려고 해요. 전기적인 특성을 본다면 이 자속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회전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전기자가 회전함에 있어서 높았다가 낮았다가 반대 방향 갔다가 이런 변화가 계속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속도는 우리가 일정하게 유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발전기의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지만 이 자속과 이 유도 기전력의 우리 관계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각각의 특성을 보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타여자 발전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여자 발전기에 처음 나와 있는 게 무부하 포화 곡선에 대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무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부하 전류가 제로인 상태에서 속도는 일정하다. 이때 유도 기전력과 계자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부하 포화 곡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그 기전력을 구하는 식이 E는 P파이 N A분의 Z이다라는 식이 있었죠. 이 식에서 속도 N은 얘가 일정하잖아요. 일정합니다. 속도가 일정해요. 속도가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P는 뭐죠? P는 극수죠. 극수. P는 극수입니다. 그리고 Z는 전기자 도체수이죠. 도체수. 그리고 A는 병렬 회로수입니다. 병렬 회로수예요. 그러면 이게 발전기가 회전을 하면서 극수 변화할까요? 변하지 않겠죠. 전기자의 도체수도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렬 회로수도 결과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값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속도도 변화하지 않는 상수, 극수도 변화하지 않고 전기자의 도체수, 병렬 회로수가 다 변화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얘들을 다 어떤 취급을 해버리자? 이것들을 다 상수 취급하자 이거죠. 어떤 비례상수로 취급, 비례상수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속 파이가 남아 있는데 자속 파이는 우리가 자기학에서 보게 되면 파이는 자기 인덕턴스 곱하기 거기에 흐르는 전류이다라는 그런 식이 있어요. 파이는 자기 인덕턴스 곱하기 전류의 값이기 때문에 자속을 만들어내는 전류는 이 계좌 전류였죠. 계좌 전류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덕턴스 자체도 변화하지 않는 비례상수 값입니다. 그러면 이 L도 비례상수에다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비례상수들 합쳐서 앞으로 K라고 해버리는 것이죠. K. 이런 식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식이 유도기전력은 어떠한 비례상수 곱하기 무엇이다? 계좌 전류의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니까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가로축을 계좌 전류이고요. 세로축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전력이다 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기전력 자체가 비례상수에 비례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비례상수에 비례해서 이 그래프대로만 본다면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K 곱하기 I, F에 대한 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냐면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다가 직선적으로 올라가다가 점점점 쉬워지더라는 것이죠. 점점점 쉬워져서 일정한 값을 가져버리게 되더라 이겁니다. 일정한 값을 가져버리고 반대로 감소를 시켰더니 감소를 시키게 되니까 감소할 때는 이렇게 점점점 떨어지다가 파란색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자기만의 또 특별한 곡선을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현상은 왜 나타났다? 이 현상은 철의 포화 특성 때문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포화 특성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석이다. 실제로는 이 빨간색처럼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났다? 파란색과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모양처럼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슨 곡선이냐면 이게 바로 무부하 포화 곡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파란 선이 있고 파란 선이 있고 그 다음에 핑크색 선이 있는데 이때의 파란 선은 최초에 한 번만 나타나는 선이에요. 처음에 이 자속이 아예 없어서 한 번 증가했었을 때 나타나는 선이고 한 번 포화가 나타나고 나서는 이 핑크색 선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부하 포화 곡선은 결과적으로 무부하 포화 곡선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이 선, 이렇게 변화하는 선이 바로 이 선이 무부하 포화 곡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부하 포화 곡선이 아닌 외부 특성 곡선이 먼저 주어져 있는데요. 외부 특성 곡선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부 특성 곡선이다. 외부라고 했으니까 발전기 바깥에 외부의 특성이니까 단자 전압과 부하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타여자의
모양을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이런 모양 가지고 있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외부에서 인가되는 외부 전압이 있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계자 전류가 흐르고 계자 저항이 흘러서 주자속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주자속이 생성되고 있는데 이때 n이라는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면 뭘 만들어낸다? 기전력을 생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전력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기전력을 생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기자에는 전기자 권선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죠. 전기자 권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기자 저항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전기자 저항이 있다. 전기자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자 저항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어떤 부하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부하가 연결되어 있어서 부하 전류가 출력이 되고 양단에 걸리는 단자 전압인 V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등가 회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회로 방정식을 세워주게 되면 전기자 측에서 회로 방정식을 세워주게 되면 만들어지는 기전력은 여기에 흐르는 전기자 전류나 부하 전류나 같은 전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기자 저항을 RA라고 했을 때 전기자 저항 곱하기 부하 전류 그리고 플러스 단자 전압이 V에 대한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단자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변형을 시키냐면 단자 전압 V는 만들어지는 유도 기전력 마이너스 전류, 부하 전류 곱하기 전기자 저항의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 곡선을 나타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리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외부 특성 곡선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느냐. 먼저 가로축은 전류가 될 것이고요. 가로는 전류, 그리고 세로축은 단자잖아. V에 대한 그런 곡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하 전류가 최초의 여기는 얼마일까요? 부하 전류 I가 제로인 지점이 되겠죠. 부하 전류가 0일 때, 부하 전류가 0일 때, 부하 전류가 0이다라는 것은 단자전압은 뭐와 같다? 단자전압은 바로 만들어지는 유도 기전력과 같다. 유도 기전력과 같다. 여기를 유도 기전력 2다라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뭘 알 수가 있냐면 이는 I가 부하 전류가 제로였더니 단자 전압은 뭐와 같더라? 단자 전압은 이 유도 기전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유도 기전력이다라고 불렀어요. 기전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도 기전력은 단자 전압 언제의 전압이냐면 부하 전류가 0일 때의 전압이더라 이거예요. 부하 전류가 0일 때 나타나는 단자 전압이 바로 유도 기전력이더라. 그러면 이 단자 전압이 0인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부하라고 이야기하죠. 무부하일 때 나타나는 전압이다라고 해서 무부하 전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하 전류가 0일 때 나타나는 전압, 이 이제 무부하 전압에서 부하 전류가 점점점 증가한다면 부하 전류가 점점점 0이 아니라 이제 증가하겠죠, 증가. 증가를 한다면 뭐가 증가할까요? 부하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저항 강하 IRA만큼 저항 강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항 강하가 부하 전류가 이렇게 이 선을 부하 전류가 0이 이 무부하 전압이다라고 할게요. 무부하 전압에서 얼마큼 떨어질까요? 이 지점을 놓고 본다면 부하 전류가 여기 지점일 때 본다면 얼마큼 떨어질까요? 저 부하 전류 곱하기 전기자 저항만큼 아래쪽으로 떨어지겠죠. 떨어져서 이 크기 자체는 부하 전류에 점점 비례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직선이 바로 A에 대한 직선이 되고 원래 이 점선 무부하 전압에서 A로 떨어지게 된 그 원인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 전기자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부하 전류가 계속 증가했어요. 그쵸? 우리가 지금 부하 전류를 증가시키고 있잖아요.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하니까 타여자에서 보니까 이 부하 전류는 뭐와 같더라? 타여자에서 부하 전류는 뭐와 같냐면 전기자 전류와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하 전류가 증가한다는 것은 전기자 전류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전기자 전류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전기자 전류의 증가는 뭐의 증가를 유발하냐면 전기자 자속의 증가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전기자 자속의 증가를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전기자 반작용이 늘어나게 돼요. 전기자 반작용이 증가를 하게 되게 됩니다. 전기자 반작용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었습니다. 편자작용이 있었고 현자가 있었고 감자작용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자속을 감소시켜 버리게 됩니다. 자속이 감소하게 돼요. 자속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자속이 감소했어요. 자속이 파이 F가 감소를 해버리게 됩니다. 자속이 감소한다면 결과적으로 뭐가 어떤 값이 줄어드냐면 이 기전력이 어떠한 비례상수 곱하기 아까 우리 무브와 특성 곡선에서 비례상수 곱하기 자속이더라 이거죠. 자속인데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브와 전압이 같이 감소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브와 전압이 일정할 줄 알았는데 무브와 전압이 같이 이 선이 같이 따라서 떨어지니까 그래프가 전체적인 그래프도 아래쪽으로 한번 더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더 떨어져서 B라는 이런 직선을 가지게 됩니다. 이 B 직선이 가지게 된 원인은 무엇이다?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부하가 세 번째, 이제 직류 발전기에 구동화 시켜주는 발전기를 이제 구동시키는, 어, 운전시키는 구동 원동기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원동기가 뭐 전동기든 터빈으로 돌리든 어떤 내연 기관으로 돌리든 이러한 이 구동 원동기가 있는데 이 부하가 증가를 하게 되면 부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해버리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 순간적으로 걸리는 속도가 감소를 해버리게 돼요. 속도가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속도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 떨어지는 속도가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원래는 n을 우리가 일정하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속도를 일정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부하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앞에 큰 힘이 걸려버리게 됩니다. 큰 힘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속도가 순간적으로 저하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속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속도가 저하가 되어버려요. 속도가 저하가 되니까 n이 감소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또 뭐가 떨어진다? 무부하 전압이 2가 감소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C. 그래서 구동 원동기의 속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최초의 무브와 전압인 점선에서 A로 한번 저항 강화 때문에 한번 떨어지고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또 한번 떨어지고 구동 원동기의 속도 저하 때문에 또 한번 떨어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외부 특성 곡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압이 원래 이 지점에서 여기 부하 전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원래 무부하 전압에서 아래쪽으로 수직으로 강화를 했죠. 수직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직으로 떨어지는 특성이다라고 해서 수하 특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수하 특성은 이제 나중에 그 병렬 운전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아주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가지게 돼요. 이게 중요한 특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부하 전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수하 특성을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수하 특성이란 건 어떤 거냐면 부하가 증가했더니 부하라는 것은 부하 전류를 이야기하죠. 부하 전류가 증가했었을 때 단자 전압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단자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점점 떨어지죠. 점점 떨어집니다.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압이 감소를 하게 돼요. 감소하게 되는 그 특징이 바로 수하 특성이 됩니다. 이는 전력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전력은 V 곱하기 I입니다. 그러면 얘를
발전기의 출력으로 보도록 할게요. 발전기의 출력이다라고 한다면 발전기의 출력이에요. 발전기 출력에서 전압이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류가 증가해 버린다면 부하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발전기의 출력은 계속 증가를 해야 되겠죠. 계속 증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증가를 해서 계속 부하 전류의 증가하는데 출력 계속 증가를 하다 보면 발전기가 낼 수 있는 정적 지점을 넘어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발전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전기의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압이 감소해 준다면 발전기의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가 있어서 발전기에서는 이렇게 전압이 떨어지는 수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계속 안정적으로 부하의 변화 또는 감소에 안정적으로 대응을 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하 포화 곡선에 대해서 볼 건데요. 부하 포화 곡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포화 곡선은 부하 전류가 있는 상태이니까 단자 전압과 계좌 전류와의 관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선이 잘못 나와 있는데요. 이 선이 위에 있는 선이 무부하 무부하 특성 곡선이겠고요.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게 부하 특성 곡선입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 말을 잘못했네요. 여기에서 무부하 포화 곡선은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하 포화 곡선은 단자 전압과 계좌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려볼 수가 있냐면 E는 V 아까 그 이제 타여자의 특성 곡선에서 V 플러스 I R A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V는 E 마이너스 I R A의 특징을 가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단자 전압과 계좌 전류와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여기 단자 전압은 있는데 계좌 전류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계좌 전류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 무부하 전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무부하 특성 곡선에서 다음과 같은 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부하 전압은 뭐와 같다? 비례상수 곱하기 계좌 전류이다 라는 식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쓰게 되면 어떤 비례상수 곱하기 계좌 전류 마이너스 I, R, A다 라고 이렇게 단자 전압의 대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자 전압이라는 것은 보니까 무부하 전압에서 얼마큼 빼는 것이다? 저항 강화만큼 빼는 것이다. 무부하 전압에서 저항 강화만큼 뺐다. 이 어느 한 지점을 놓고 보았을 때 이 지점에서 수하 특성으로 얼마큼 떨어집니까? 수하 특성으로 전기자 저항 강화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전기자 저항 강화만큼 떨어집니다. 아래쪽 방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만큼 강화가 되죠. 강화가 됩니다.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자 전압을 이제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고 싶은데 이 부하 계좌 전류가 점점점 증가를 하게 돼요. 계좌 전류가 점점점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 외부로 나가게 되는 기전력도 증가를 하게 되고 전기자 반작용도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전기자 반작용도 생성이 되더라 이겁니다. 전기자 반작용이 생성이 되면 결과적으로 주 자속이 파이 F가 감소해버리게 되죠. 파이 F가 감소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나는 자속이 감소시키지 않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속이 감소된 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자속이 감소된 만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자작용을 보상해 주려면 그만큼 추가적으로 원래는 이만큼의 계좌 전류가 흐르면 이만큼의 계좌 전류가 흘렀을 때 단자 전압이 이렇게 이만큼의 단자 전압이 여기에 단자 전압이 나타나는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점이 아니라 이 지점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하더라? 전기자 감자작용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계좌 전류가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점에서 이 단자 전압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얼마큼의 계좌 전류가 필요하더라? 이만큼의 계좌 전류가 필요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 지점에서의 이 지점 무브와 전압을 이 지점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전기자 저항 강감만큼 한번 떨어지고, 그리고 이 전기자 반작용의 감자작용을 보상해주는 추가적인 계좌 전류가 필요해져서 이 핑크색 점이 거기에 있는 파란색 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표현을 해주니까 이 선이 바로 무슨 선이다? 무부하 푸아 곡선에서 이렇게 위에 있는 이 삼각형의 형태로 이렇게 이동해지는 이 지점들이 다 이 부하 포화 곡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하 포화 곡선은 아래쪽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하 포화 곡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여자 발전기의 이제 용도를 보자면 뭐 시험 설비용 직류 전원, 그다음에 직류 전동기 속도 조정용 전원 발전기, 뭐 대형 교류 발전기의 주 여자기 이런 형태가 주어져 있는데 안정적인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장점을 좀 갖고 있어요. 타여자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외부에 있는 전압을 이 전압이 일정하면 전압이 일정했었을 때 여기에 이 외부에 공급되는 자속이 일정하게 계속 자속이 일정하게 공급될 수가 있어서 일정하게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해요. 전압이 일정하다. 타여자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실험이나 그런 실습 장비, 실험할 때 또는 시험할 때는 전압이 변동이 되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일정한 전압이 요구되는 이런 부분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타여자 발전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